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Fear and Greed Index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에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만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Fear and Greed Index라는 거는 CNN 비즈니스에서 만든 일종의 주가 보조 지표입니다. 공포 탐욕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현재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탐욕스러워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75가 넘으면 시장이 극도로 탐욕에 젖어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포 탐욕 지수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총 7개의 지표를 가지고 공포 탐욕 지수를 산출을 해내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주가 폭인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잘 나가는 주식과 못 나가는 주식의 거래량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 차이가 많을수록 탐욕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는 건 시장의 모멘텀인데요. 125일 평균에 비해서 지금 S&P 500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탐욕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이프 헤븐 디맨드라 그래서 미 재무부 채권과 같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안전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탐욕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비교해서 하방에 거는 풋옵션보다 상방에 거는 콜옵션이 많을수록 그리드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라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주가 강세를 보는 건데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이제 나스닥이 아니고 NYSE죠. 거기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과 반대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주식의 수를 계산해서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의 수가 많을수록 탐욕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정크 본드에 대한 수요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실 채권이죠. 그 부실 채권과 안전한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 간의 수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크 본드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이제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우리가 윅스라 그러죠. 공포 지수라고 하는 시장 변동성인데요. 이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드 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공포와 탐욕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냐? 지금 본 7개의 각각의 지수에 대한 점수를 다 1점부터 100점까지 구해요. 그리고 그 7개 점수의 평균을 냅니다. 그게 바로 공포 탐욕 지수의 점수가 돼요. 그게 지금 현재 88점으로 굉장한 역사상 고점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탐욕스러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윅스 이제 시장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건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이 탐욕 상태인 거고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공포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탐욕스러워지는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엄청나게 많이 보는 보조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RSI, 흔히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시장이 과매수 상태라는 거고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과매도 상태라는 거를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인 테슬라를 예로 보면은 RSI 지수가 76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0과 30의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상태, 그리고 3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란 건데 지금은 70이 넘어가서 현재 테슬라 주식은 과매수 상태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 보조 지표들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지표들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후행성 지표라는 거예요. 후행성, 말 그대로 뒤를 따라오는 지표라는 겁니다. 선행성,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인디언 기후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디언이 기후제를 지내면 그 어떤 가뭄에서라도 반드시 비가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혹독한 가뭄이라도 언젠가는 비가 옵니다. 그 확률은 최종적으로는 100%에 수렴해요. 오늘 안 왔으면 내일 올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내일도 안 왔으면 내일 모레 올 확률은 더 올라가요. 그렇게 100%를 향해 계속해서 확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칠 후에 비가 올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고,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올지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란 것도 탐욕 지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조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지만 그 100%라는 확률을 향해 계속 올라갈 뿐이지 조정이 오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왔는데 그게 내가 공포에 질려서 팔았던 가격보다 위라든지 아니면 사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샀던 가격보다 더 위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실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8년 초기에 보시면은 거의 80 정도에 육박했던 탐욕 지수가 10 이하까지 극도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탐욕 상태에서 엄청난 공포 상태로 빠졌는데 이때 주가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주가는 아까 그렇게 극도의 탐욕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 상태로 빠지는 동안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습니다. 상승은 거의 50%를 했는데 하락은 10%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동안 당연히 시장은 대부분 탐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 상태로 거의 2년을 오르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극도의 공포 상태까지 빠졌는데 그게 겨우 10%예요. 인베스팅 큐브라는 투자에 관한 뉴스나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발췌를 해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를 측정해보기에 사용해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이 지수가 고점을 예측하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모든 보조지수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 주가 지수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없이 계속 오르면 결국 조정이 올 거란 건 누구나 알아요. 주린이 분들도 주가가 조정 없이 계속 오르면 결국 언젠가는 조정이 올 거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탐욕지수가 오르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내리면 탐욕지수도 그제서야 내려갑니다. 지수가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탐욕지수가 85가 되면 조정이 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지수가 90을 넘어가도 조정이 안 올 수 있고요. 90.1, 90.2, 90.3, 90.4 계속해서 올라가도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올 확률은 90.1%, 90.2%, 90.3%, 90.4% 계속 올라는 가겠죠. 인디언 기후제에서 며칠째에 비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올 때 얼마나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보조 지표는 결국 후행성이다. 후행성 지표로 미래를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주가 차트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반드시 결국 조정은 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팔지 말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보조 지표를 보면서 함부로 속단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올 게 오는 것 뿐이고 그 과정까지 다 즐기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